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릴스 제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은요, 릴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넣을 때 잘리지 않고 다른 UI 요소에 거추장스럽게 걸리지 않으면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이 자막 가이드, 안전 영역, 이 파일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막을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캡컷을 이용을 해서 릴스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대부분 릴스는 프리미어 가지고 잘 안 만들잖아요. 너무 번잡스럽기도 하니까. 자, 우리는 지금 캡컷을 배우고 있으니까 캡컷을 이용해서 릴스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릴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을 거니까. 자, 일단 릴스를 만들게 되면 아마도 자막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냥 동영상을 딸랑 하나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음악을 넣어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나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올리는 거, 그리고 텍스트, 자막을 넣어서 올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릴스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릴스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광고를 하는 분들 말고는 거의 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짜투리 시간 남을 때 릴스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 릴스를 볼 때 내가 이 릴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겠다라고 미리 가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튜브를 본다라는 얘기는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거나 긴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요, 안에 나오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귀에다가 일단은 끼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릴스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를 듣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내 목소리 나레이션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걸 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 편집을 할 때 이 글자가 이 안 영역,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릴스 텍스트 안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 안에 글자가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데 글자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가장자리, 이런 위에 이런 부분들, 이 위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그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UI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제가 다 되어 있는 완성본 아니고요,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 릴스의 화면을 그대로 휴대폰을 캡처한 겁니다. 자, 자막을 이렇게 보통 많이 넣으면 안 되기는 하지만, 자막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다음번 자막까지 넘어갈 때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이렇게 좀 길게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글자들이 가독성이 살짝 떨어지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이 컨텐츠를 보는 그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서체를 좀 쓴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 글자가 지금 가리는 영역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 UI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제 거 말고 다른 거 캡처한 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그냥 capture를 해서 보여드린, 이게 잘못된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주 한옥마을의 시범빵이라는 걸 만드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옆구리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 보면 다 가리고 있죠. 자, 여기에 썸네일, 그 다음에 아이디, 뭐 팔로우 버튼, 이런 것들로 잔뜩 있는 UI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자막이 계속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이 자막을 조금이라도 위에 한 이 정도에 올렸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잘 만들었던데, 이게 인트로 부분이죠. 야, 인트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스 만들 때 인트로 부분에 텍스트가 없다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목 영역은 꼭 넣어주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려지는 게 하나도 없죠.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릴스를 만들 때, 릴스를 만들고 이 릴스를 보통 사람들이 보기 전에 뭐 피드에서 봤을 때는 요게 딱 네모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처음에 인트로 텍스트가 들어갈 때, 제목의 역할을 하는 인트로 텍스트를 넣을 때는 정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뭐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만큼의 영역들 있잖아요. 이만큼의 영역하고 이런 영역들은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가려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만들어 봤느냐면요, 안전 영역이라고, 이건 제가 그냥 포토샵에서 쓱쓱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이 영상에 밑에
정보란 있죠. 그 정보란에다가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건 눌러서 다운받아서 이제 편집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결과물 한번 보시면요. 자, 소리가 나와서 소리는 좀 끄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 살짝 삐져나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영역, 이게 제목에 해당하는 거죠. 제목을 가운데 큼지막하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위에 제목 영역, 아래 자막 영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여기 초록색 부분에만 들어가면 안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리미어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텍스트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잘 지켜서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여기만 잘 신경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캡처를 또 했어요. 자, 캡처를 2번을 했는데, 자, 하나는요, 지금 여기 보면 요만큼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게 왜 발생하느냐 하면 밑에 보면 인사이트 보기랑 릴스 홍보하기 버튼 2개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제 계정으로 지금 직접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영역들이 뭔가 생겨버렸어요. 위로 쑥 올라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의 영역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만큼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겹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볼 때라서 상관이 없어요. 자, 실제로 이거를 다른 계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다른 계정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밑에 영역 없어졌죠? 자, 밑에 영역이 없어졌고 여기는 타인의 계정에서 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겹치지 않죠? 자, 물론 기프트 보내기 이런 부분들도 살짝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흐릿해서 진해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들어가는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노선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설정을 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릴스라는 글자하고 약간 포개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게 더 올라가 버리면 포개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 여기하고 포개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또 너무 위로 바짝 올라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헤드룸,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거나 뭘 할 때 보면 헤드룸이라고 공간을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공간 영역을 살짝 비워놓는 게 조금 보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옆구리 부분에는 UI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까지 자막을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 안에까지 자막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영역까지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니까요. 자, 그런데 주의할 사항들은 이 아래쪽 영역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를 우리는 이제 텍스트 데드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안전 영역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역 이만큼이라든지 이만큼은 좀 쓸 수 있다 라고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만큼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요거는 내가 보고 있는 내 계정에서 보는 화면이고 중요한 거는 남이 보는 계정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한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쓸 수 있고 자, 이만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만큼 영역 뭐 좀 더 한다 치면 이만큼의 영역을 더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굳이 고려할 필요 없고 요만큼만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캣컷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이 안전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노가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캡처를 하나 했어요. 뭘 캡처를 했느냐? 예, 제 그 인스타그램 있죠. 그거 들어가가지고 캡처를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캡처를 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릴스를 만들 때 이 비율이요. 원래는 9대 16의 비율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휴대폰에서 캡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비율 자체가 9대 16이 아니란 말이죠. 세로가 좀 더 길쭉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일일이 다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제 거랑 또 남의 것도 캡처를 했어요. 밑에 뭐가 어떻게 더 영역이 올라가는지 캡처를 다 하고 또 남의 것도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뭐 댓글 추가 이 버튼 눌렀을 때 위에까지 한참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평균치를 고려해서 제가 이 영역, 야, 이만큼 못 쓰는 영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 못 쓰는 영역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도 못 쓰는 영역이 있어. 근데 이 못 쓰는 영역은 내가 봤을 때랑 남이 했을 때랑 경우의 차이는 다 있다. 자, 요거를 제가 고려를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자, 요 영역, 이게 안전 영역이죠. 자, 안전 영역 제가 확인을 했고 이걸 통으로 다 합쳐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지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만들 때 약간의 노가다를 했으니까 자,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다. 수고하신다 하고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일단은 농담이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구조를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요렇게 만들어진 영상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캡컷을 닫고 자, 새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뭐 모바일에서 해도 되지만 PC에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PC용으로 강의를 할게요. 자, 가져오기 눌러서 일단은 제가 영상을 뭐 이렇게 미리 편집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용을 할게요. 자, 어저께 제가 협찬 받아서 뭐 캠핑 그 유튜브 채널로 뭐 이런 것도 협찬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맛있게 먹고 릴스로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컷 편집을 다다다닥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겠지만 원래 소스들이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소스들은. 자, 원래 소스들은 비율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면요. 제가 대부분 촬영을 유튜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촬영된 영상들이 전부 다 가로거든요, 저는. 그래서 촬영도 가로로 다 해버립니다. 근데 릴스만을 위해서 따로 얘를 비율 맞춰가지고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촬영을 뭐 2번씩이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소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지금 원래 비율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고프로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전부 다 가로 비율로 다 촬영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요 릴스를 만들 때가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릴스를 만들 때 요만큼이 제가 방금 릴스로 만들었던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전부 다 가로 영상입니다. 가로 영상. 전부 다 가로 영상이고 그리고 화면을 지금 좀 이제 릴스에 맞게끔 확대를 하고 키워놓고 이런 짓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자, 요거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율을 9:16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릴스로 만들겠다면 릴스 비율대로 맞추고 거기에 영상을 집어넣어요. 자, 이거 원래 가로 영상들이었겠죠? 원래 영상을 보면요. 비율 자체가 세로로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이래요. 그럼 위아래 검은 공간들이 다 남잖아요. 그죠? 답답하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다 해가지고 뭐 이만큼만 쓰든지 아니면 꽉 채우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다 일일이 맞춘 겁니다. 이것도 원래 소스는 이랬어요. 이랬는데 제가 촬영을 할 때 피사체가 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좀 늘려서 써도 무난하겠죠. 이렇게 쓰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쓰면 세로 영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원래는 이랬어요. 근데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찍었죠. 그러니까 확대를 하고 제 얼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서 크롭한 것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원래는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요만큼만 제가 위아래 검은 공간이 좀 나오도록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원래는 이랬겠죠. 자, 이랬는데 요 부분만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확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겨서 물 따르는 거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자막을 바로 위에 올려가지고 편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이제 가져왔어요. 자, 한 번에 다 합쳐놓은 소스죠. 한 번에 쫙 합쳐놓은 소스고 자, 여기다가 이제 자막 작업을 할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잖아요. 그죠? 이 틀을 사용을 할 겁니다. 프리미어라든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을 쓰면요. 이렇게 가이드 선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룰러의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R 누르면 나왔다 사라졌다는 이 룰러가 있고 프리미어에서도 이런 룰러가 있는데 여기 캡컷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5만대 때만대 다 눌러봤거든요. 근데 얘가 안 나와요. 아예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쇼컷도 들어가보고 설정도 들어보고 별의별 때 다 들어가봤거든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가이드를 어디 쳐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가이드처럼 만들어 놓은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거 제가 정보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넣어놨다 그랬죠.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자, 여기 안전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걸 여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잡아당겨서 위에 레이어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올라갔죠? 자, 이거를 쭉 당깁니다. 여기까지.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당겨도 늘어나요. 비율 딱 맞죠? 자, 비율을 제가 9대 16으로 바꾸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 내보내기 했던 이 이미지 자체가 이 영상 자체가 9대 16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얘는 원본 비율을 맞춰요. 근데 원본 비율이 공교롭게도 9대 16이었으니까 제가 굳이 안 맞춰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잡아당겼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선택하시고 위에 보면 요거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불투명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싹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글자를 올리면 되는데 요렇게 해놓으면 얘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어요. 나 글자 이 안에만 쓰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얘를 이제 글자를 이용해서 막 쓸 때 얘가 만지작거리게 되면 이렇게 막 위치가 바뀌겠죠. 물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리콜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락 기능을 이용해서 트랙을 잠궈버립니다. 잠겨졌죠? 하면 안 만져, 아이고. 네. 밑에 요것도 잠궈야 돼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 요것도 잠궜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겠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됐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만들겠다. 자막을 넣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막은 뭐 릴스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자막 기능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별로 예쁘지도 않고 서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려면 릴스 같은 아주 짧은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캡컷에서 조금 끄적끄적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캡컷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알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캡컷을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책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릴스 그 캡컷의 전도사라는 사명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망구 제 혼자 하는 생각이고요. 자, 텍스트 눌러서요. 자, 일단은 글자를 넣어줄 건데, 자, 글자는 제가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제가 자주 쓰는 글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쓰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 주로 제가 이제 릴스를 만들 때는 이걸 많이 써요. 이거 지금 제가 사전 설정으로 다 만들어 놓은, 자, 이거 소리가 좀 시끄럽네요. 소리 좀 죽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죽일게요. 여기 스피커 누르면 소리가 죽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자주 쓰는 이유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튜브라든지 유튜브에서 사용을 할 때는 뭐 요런 텍스트, 이런 텍스트를 위주로 쓰고, 자막 쓸 때는 요거 많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 기분이나 내 말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요런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릴스에서 사용을 할 때는 요런 글자를 제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강의로 다 올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뭐 사전 설정이라는 기능인데 내가 원하는 글자를 세팅을 좀 해놓고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글자 하나 올라갔죠? 자, 이게 처음에 릴스 시작할 때 멈춰져 있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자 딱 꺼내놓으면 한 3초 정도 유지되는데 3초 정도 얘를 자리가 다 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딱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릴스를 보기 전에 볼까 말까 결정할 때 제목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1, 2초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글자를 제가 평소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글자를 이렇게 키우겠죠. 키워서 자, 요만큼 나가도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좋아요 하트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까지는 돼요. 자, 그리고 이 글자를 이렇게 위로 배치하면 안 됩니다. 얘를 위로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요. 작업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모르겠어. 닫았다가 다시 열게요. 자, 닫았다가 다시 열면 꼭 강의 만들 때 이런 일이 생겨요. 평소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자, 글자 넣고 이상하네. 왜 안 만져지지? 이거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거 락 걸어놓은 거하고는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뒤에 게 만져지고 있는데 글자가 지금 안 만져지고 있어요. 이상하네. 자, 어쨌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중앙 맞잖아요. 좀 처음에 인트로는 삐져나가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 2초 정도만 초반에 나오도록 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자막을 막 넣어야 될 거잖아요. 뭐 여기에 김치찌개랑 맛있게 밥 먹기 뭐 이런 글자를 쓰고 싶다. 자,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자, 또 다른 데 가서 제가 쓰는 요 글자 꺼내와서 자, 요거를 요건 또 움직이네. 희한하네. 자, 요렇게 해서 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자막을 쓰고 싶다. 자, 여기 설명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데다 그냥 놓으면 됩니다. 자, 이 밖 공기가 좀 가려지는 게 싫다 하시면 안 가려지는 이런 부분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한 요 정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정도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쫙 가서 전체적으로 봐봐서 뭔가 가려지는 게 이미지에 많이 가려지는 게 없는 정도가 되면 좋아요. 이 위치가 좋은지 아니면 더 내려서 이 위치가 좋은지 아니면 이 위치가 좋은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딱 꺼내놓고, 자, 그러면 나는 정 가운데를 한번 해보겠다. 썩 나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여기다 그냥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그냥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막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말하는 말소리도 있을 거고 화면이 딱딱딱 바뀌는 위치도 있겠죠. 자,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어떻게부터 할까요? 와, 여기서부터 바로 자막 들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당겨놓고, 자, 하얀 쌀밥, 갓 지은 밥, 한 요 두 장면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놓고 얘를 한번 자릅니다. 자, 저는 자를 때 단축키를 바꿔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키만 누르면 되는데, 단축키 바꾸고 싶은 분들은 쇼컷에 가서 이 분할의 키를 내가 원하는 걸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저는 이 키로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갓 지은 쌀밥, 크아, 이렇게 말하듯이. 자, 그 다음에 탁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했죠. 좀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긴 했거든요. 즉석 밥 꺼져. 자, 여기 한 번 더 자를게요. 진짜 꿀맛. 뭐 이렇게만 적었으면 되겠죠. 하나 딱딱딱. 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 평소 때 내가 늘 쓰는 말인데 썼고요. 자, 그 다음 화면 탁 넘어가잖아요. 이 다음 화면 탁 넘어갈 때, 자, 여기서 또 한번 탁 끊어주고, 자, 제가 자막 쓰는 거 되게 편하게 쓰고 있죠. 이렇게 하면 위치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조를 좀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자막만, 내용만 쭉 바꿔서 끊어가 타이밍 맞춰서 막 입력을 하다가, 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크게 키우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 같은 거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냥 처음 하는 겁니다. 자, 반복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면 약간의 뭔가 변주를 좀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막을 읽는데 좀 거슬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어서 어지간하면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잖아요. 자, 요 주인공 강조를 좀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자, 김치찌개 등장이라고 적을게요. 쌀밥에 궁합 최고. 두 줄 정도는 적어도 됩니다. 자, 요렇게 했죠.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할 때 위에다가 자막을 조금 더 넣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스타일의 어떤 자막 같은 거, 뭐 요런 거 만들어 놓은 게 혹시나 있다면, 자, 요런 것도 하나 꺼내 볼게요. 짠 해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글자 하나 꺼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이름이 아빠 식당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요렇게 아빠 식당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글자를 좀 휘우고 싶다, 휘고 싶다. 그러면 뭐 요런 거 적어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빠 식당.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서 여기는 이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김치찌개라고 썼습니다. 자, 요것도 좀 휘어주고 싶다. 레트로 느낌 나게. 자,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는데요. 하지 맙시다. 이거 이상하다. 곡선 빼고, 곡선 빼고. 자, 요거 줄이고, 요거 크게 키우고. 자, 이거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유의하고, 요 두 개의 소스는 한 요 정도에 배치해 놓으면 되겠죠. 네, 너무 밑에 거 안 가리게.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럼 요거 눈이 잘 안 가니까 눈이 좀 더 가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아빠 식당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 하나 줄게요. 인 들어가서 너무 화려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다다다닥 나오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타이핑 되는 느낌 정도, 앞에서부터 따라락 지나가는 거 있죠. 이런 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주면 되고, 이런 것들 할 때는요 그냥 눈만 가면 되니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요런 거 요런 게 제일 심플하고 좋습니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옛날 김치찌개 요 밑에 있는 글자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요. 자, 요렇게 해주면 두 개가 동시에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식당 먼저 나오고 옛날 김치찌개가 살짝 한 템포 느리게 나오는 겁니다. 따닥, 한 번 더 여기까지 가서 따닥, 요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눈길이 가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가고, 자,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요 삐져나오는 것들은 예, W 눌러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이미 들어가 있는 자막이 있으니까 이 자막을 계속 툭툭툭툭툭툭 잘라가면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글을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고 또 당겨놓고,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말 적을까요? 요게 처음에 제가 딱 받았을 때 김치찌개 안 갖고 약간 짜글이 혹은 김치볶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응? 김치볶음.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에 여기 물 붓는 게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을 쓸게요. 자, 물 붓는 장면 어디까지 나와? 자,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 여기서 또 끊어주고, 자, 여기 와가지고, 아, 물 300 미리 넣어야지. 자, 여기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대도 안 한 말들을 그냥 계속 적어 놓는 거예요. 자, 뒤에는 시간 가니까 일단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요거 잘못 적었죠. 자, 요거가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요거 쓰겠습니다. 자, 삐져나가지만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5,900원 김치찌개. 자, 여기까지 하면 요게 약간 후킹 같은 요소잖아요. 이거 볼까 말까? 이게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그런 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연 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5,900원이다. 김치찌개 밀키트다. 이 가격을 어필하고 싶다. 이게 진짜 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말들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트로 화면이요. 제목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제일 맛있게 먹는 장면 있죠. 요 장면. 요런 것들이 제목으로 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기승전결의 의미에서 자, 요만큼을 일단 좀 자를게요, 제가. 자, 호들갑을 좀 더 떨었어야 되는데 그냥 입에 넣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복사해요. 복사해가지고 앞에다가 붙여넣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얘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싹 밀어 넣습니다. 자, 됐죠? 그럼 처음에 이제 요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화면 나오고 요게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자, 나머지는 다 유지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보고 요거를 요렇게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가격을 강조하면 이게 뭐 한 1,900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5,900원? 예, 이게 썩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인 취향 아니지. 이거 너무 또 무난해. 하여튼 이 고민을 제가 진짜 오래 합니다. 뭔가 릴스를 만들 때요. 첫 화면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거 보면 죽음 레알 이거 보면이 아니고 이거 먹고
죽을 수 있음. 자, 처음에는 삐져나가도 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만 잡아줄게요. 자, 요거 밑에 거, 요거 잠깐 안 보이게 눈 끄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을게요. 시끄러우니까. 소리 들을까요? 제가 조용히 하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진짜 하겠습니다. 와. 아빠의 식당에서 협찬해 주신 겁니다. 볶음 김치 같죠? 물을 300 정도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한 요 정도면 300이 되지 않을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입에 동시에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릴스를 제작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릴스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은 릴스는 총 1분까지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분까지 다 봐주느냐? 잘 안 봅니다. 1분을 끝까지 이 영상이 재밌게 끌고 가줄 수 있는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영상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끝까지 보겠죠. 근데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짧게는 10초, 좀 길게는 20초까지 정보 전달이 끝나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저는 이 제품을 협찬을 받고 이제 협찬을 받은 대가로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릴스로 광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그냥 이거 맛있으니까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어보면서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용해가지고 아 이거 맛있겠네, 사 먹어도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대놓고 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협찬을 받아도.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제목이라든지 어떤 내용들 자막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촬영할 때 그런 멘트를 만약에 못했다고 하면 자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좀 더 넣으면 되겠죠. 자 요거 복사해 가지고 집어넣고 자, 요 정도 정보만 더 넣을게요. 자, 그러면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후킹을 당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 이 사람 장난쳤구나. 나갈까 하다가 5,900원짜리 김치찌개 리뷰한대요. 뭐지? 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영상이나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눈길을 끌고 갈 수 있게끔 쭉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끝까지 갔다 치면 결과물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가? 거의 1분 다 됐을 때. 자, 여기서 이 김치 맛있으니까 밑에 정보란 가서 정보 받아서 이 링크 타고 가가지고 구매하세요. 그럼 이까지 갔을 때 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반에 그냥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 영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한 10초 안에 이 얘기를 다 해야 돼요. 10초 안에.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까 요런 타이틀 이런 거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실제 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내용을 더 집어넣어서 자, 위에다가 이렇게 공란이 좀 있었죠. 자, 요거를 구매는 캡션 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주면 사람들한테 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구매는 댓글로 뭐 이런 식으로 달아줘도 됩니다. 그러면 댓글 보내주면 되겠죠. 아니면 구매는 DM으로 뭐 이런 말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를 넣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지. 근데 내가 판매자다,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협찬을 받아서 그냥 언급만 해주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인스타 무슨 파리피플도 아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넣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지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다 라면 이런 문구들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은요, 릴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넣을 때 잘리지 않고 다른 UI 요소에 거추장스럽게 걸리지 않으면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이 자막 가이드, 안전 영역, 이 파일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막을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릴스 만들 때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내보내기 할 때, 자, 내보내기 다 해놓고 아이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요거를 안 지우고, 지워야지 없어질 거잖아요. 내보내기 해야 되는데 안 지우고 내보내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지우지 않더라도 눈만 꺼도 내보내기 할 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릴스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이때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오늘 강의도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